자, 채팅창에 넣어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A와 B가 같은 값을 갖는다. 그렇죠. 값을 비교하는 것. 네, 잘 넣어주고 계세요. 다른 분들도 넣어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돼. 바꾸셔서 입력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 의견과 다르네.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보니까 넣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신 분이 대부분. 자, 그래서 A와 B가 같은 값을 갖는다. A와 B가 같은 값을 갖는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같다라던가 A가 0과 같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와 B가 같은 값을 갖는다. 잘 작성하셨고요. 자, 그 다음 A가 B 이상이다. 또 넣어보세요. 자, 미리 넣어주신 분도 계시고 자, 이상이라는 단어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은 포함하는 거죠. 여기서 이상이랑 같은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A가 B 이상이다. 잘하셨고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라던가 아니면은 초과라던가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연산자를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근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할 때는 당연히 그렇지라고 하는데 또 문제를 풀거나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랬을 때 얘를 안 쓰거나 안 써야 되는데 쓰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손가락이 잘못하는 거죠. 내 머리하고 손가락이 따로 돌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A가 3의 배수다. 또 넣어볼까요? A가 3의 배수다. 자, 미리 넣어주신 분도 계시고 지금 입력하는 분도 계시고요. 좋습니다. 모드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연산 이름인데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것이 나눈 나머지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게 3의 배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A는 80보다 크고 90보다 작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파이썬만의 표기법으로 적어주셨네요.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다른 방법도 또 나오고 있네요. 자, 80보다 크고 90보다 작다. 80보다 크고 and 잘 쓰셨는데 보시면 내용을 잘 보세요. A가 8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가 80보다 크고 A가 90보다 작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and나 or와 같은 경우 또 no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상을 괄호로 묶어주는 것을 많이 합니다. 보다 이제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길러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랬을 때 지금 연산자 앞 뒤에 제가 공백을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연산자 앞 뒤에 공백을 주고 있어요. 다 그런 식으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A랑 B가 같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공백을 주는 것을 더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본다는 거고요. 남자분들이 치마 입으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안 쳐다보나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붙여도 사실 문제가 없는 애들이에요. 서로 구분이 잘 되는. 하지만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띄어서 쓰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여쭤볼까요? A가 문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한 개 글자, 영문자. 그 A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가 대문자면 참이다. 대문자가 아니면 거짓이다. 라는 결과를 얻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수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원래는 A한테 물어보면 돼요. is, upper 이러면 대문자일 때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이라기보다는 자체가 되는 거죠. 얘 자체가 true나 false가 될 텐데 대문자일 때 true 아니면 false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가? 좋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적어 보실까요? 음. 이 부분도 연습을 하셔서 이 부분이 보이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조건을 작성하실 때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문자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글자를 어떻게 비교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글자를 어떻게 비교하죠? 숫자는 우리들이 뭐 크고 작고가 있다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문자에는 어떻게 크고 작다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있었을 때 대문자 A가 큰 걸까요? 소문자 A가 큰 걸까요? 이런 게 또 궁금하잖아요. 주소값 같다, 아스키 코드 값 같다. 그렇죠. 뭔가 코드라는 말을 지금 쓰시는데 얘네들이 컴퓨터 내부에 저장될 때는 이진수로 저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진수 값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는 이제 코드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문자 셋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력하는 문자에 대해서 숫자 값으로 바꾸는 대응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그랬을 때 여기서는 유니코드를 쓰고 있어요. 파이썬은. C는 아스키 코드, 파이썬은 유니코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고
그 값을 알아보려면 ORD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어요. ORD 하게 되면 얘네들이 코드 값으로는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65, 97 나오죠. 그러면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를 비교했을 때는 소문자 A가 더 크다는 거죠. 소문자 A가 더 크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아직 우리가 배운 건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문자를 넣어 볼게요. A, B, 그 다음에 대문자 A, C, 숫자 1, 5, 0, 뭐 샵도 넣어볼까요? 별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리스트는 문자 하나씩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리스트를 갖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는 정렬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sort라고 하거든요. sort 하게 되면 얘네들이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렬을 하고 나서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는 주는데 얘는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A를 다시 출력해보면 정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얘네 각각에 대해서 요 번호를 보고 싶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안 배우신 건데 한번 구경만 하세요. ORD의 X, 4X in A. 잠깐만요. 프린트 A하고 프린트 B 해보죠.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35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고 얘는 42, 얘는 48, 49, 53, 65, 67, 97, 98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문자열을 정렬한다라는 것이 가능한데 그 정렬할 때 이러한 숫자들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문자 하나를 아예 숫자로 봐요, 사실. 언어마다 취급하는 것이 다른데 지금 파이썬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문자열에 있는 이런 문자를 가지고 비교 연산을 한다던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건 언어마다 살짝 다르기 때문에 문자의 처리는 살짝이 아니라 좀 언어마다 많이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C 언어나 이제 이런 것에서는 문자열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용하기가 사실은. 자료 구조 같은 것도 사용하기 굉장히 복잡해요. 네, 파이썬이 좀 편하게 만들어 놓은 편이에요. 네, 우선은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매칭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저 표를 보고 만약에 숫자인 0하고 여기 숫자인 0하고 여기가 48번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A하고 비교해보죠. 숫자하고 A하고 비교하면 A가 크다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같은 소문자, 같은 대문자일 때 얘네들은 연속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0 다음에 1이죠. 48 다음에 49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갔는데
중간에 B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65, 66, 67번이죠. 그리고 A, B 보면 97, 98 나오죠. 이렇게 연속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연속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 언어 같은 데서는 C 빼기 A 하면 2 막 이렇게 정수로 나와요. 문자열이 정수 연산 값을 내보내요. 파이썬은 아니에요. 파이썬은 빼기 연산할 수 없어요. 더하기 연산도 A 더하기 C 하면은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마다 다르니까 나중에 다른 언어를 학습하실 때는 문자열에 관해서는 새롭게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친해지셔야 돼요, 사실. 굉장히 많이 써요. 얘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정렬 기능이 있는데 정렬 기능은 리스트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향상된 것을 많이 씁니다, 사실. 그리고 요거가 컴프레hension이라는 건데 우리들이 문장 배우고 컨테이너 배우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특히나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리스트를 식으로 만든다 해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불러주고 요거는 아직은 우리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는 이거. ORD 하게 되면은 문자에 대한 숫자 값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비교 연산에서는 그 숫자 값으로 비교를 하는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A, B, C 하고 A, B, C 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원리가 첫 번째 글자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똑같죠? 그러면 두 번째 글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문자 B하고 소문자 B의 코드값, 키값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게 크다, true.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도 뭐 and로 표현하는 거는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A와 B가 같은 객체다.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죠? 와, 좋습니다. A is B죠. A is B죠. 그래서 그 주소를 비교해야 같은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오늘 if 기대되는데요. 조건을 잘 만드셔야 if를 잘 할 수 있어서. 자, A는 정수이고 B는 문자열이다. 이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A는 정수고 B는 문자열이다. 타입에 관한 거죠. 타입. 그래서 타입이라는 함수를 써서 타입을 구하고 그것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 타입에는 숨겨진 비밀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 타입이라는 함수를 공부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이거. 얘가 문자열을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객체를 반환하는 거예요, 객체. 10이라는 것의 타입, 클래스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얘가 int입니다 라고 해서 int라는 문자열이나 이런 걸 보내주는 게 아니라 int 오브젝트 자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int 오브젝트를 내가 바로 써서
1, 2, 3이라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자체가 나한테 돌려주는 게 int라고 하는 타입 객체라는 거예요. int라고 하는. 그래서 쓰실 때 이렇게 쓸 일은 뭐 없지만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은 게 누구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얘는 그냥 팁이었고요. 네, 그 사이에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A의 타입을 구하면 int죠. 그러니까 int랑 비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B의 타입을 구했을 때 문자열이어야 되고 이 고니까 and 써주셨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조금 손가락을 얹어보면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주면 보다 예쁠 것 같고요. 물론 A하고 B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A는 10 주고 B는 6을 주면 2로 나오죠. 자, 그리고 얘는 타입 비교할 때는 is 비교를 해도 동일해요. 아까 여기 사용되는 거 보셨죠? 그래서 is 똑같습니다. 자, A는 마지막 거네요. 10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네, 다른 분들도 제출해 보세요. 10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네, 좋습니다. 아, 이제 괄호까지 막 넣어서 작성해 주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A가 10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잘 작성해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작성하실 때 괄호 같은 거 쓰는 거 이런 것들 좀 습관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것도 습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잘 작성해 주셨고요. 지워야겠네요. 다 작성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서브스크립션하고 슬라이싱 우리 안 했죠? 오늘 요거 할까요? 이걸 잠깐. 요거는 다음에 하고 if에 대한 것도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f하고 for하고 이런 거 이제 연습할 때 요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넣어놨었는데 우리들은 펑션하고 스테이트먼트 쪽에 가서 if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셨는지 문제를 풀어보셨는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펑션하고 스테이트먼트 문서 좀 열어주시고요. 문서 여신 다음에 여기 if 쪽으로 가주세요.